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비싸다는 아이 써마지라는 장비를 이제 아이백이 블룩, 눈밑 지방이 블룩 튀어나온 저희 아버님께 한번 궁금해서 해봤어요. 이제 450샷이죠. 그 시술을 이제 아주 꼼꼼히 저희 아버님께 해드리고 이제 한 달 반, 2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눈밑 뭐 지방 재배치 주사, 눈밑 지방 재배치 레이저 그런 주사들을 홍보하고 파는 사실 병원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가려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했을 때 블룩한 이 아이백이라는 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술들은 저는 진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최재환 원장입니다. 최성현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주제인데 네. 뭐죠? 오늘의 주제는 눈밑 처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거울을 보고 이러면 우리도 이제 30대, 40대 넘어가면서 뭔가 좀 나이 들어 보인다 하는 그 포인트가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눈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밑이 이렇게 처져 있는 분들 혹은 눈밑이 이제 어두운 분들 퀭해 보이기도 하고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눈밑 처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으면 좋을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원장님은 아이크림 같은 거 발라보거나 뭐 이렇게 시술 같은 거 해보거나 하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눈밑 처짐,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눈밑 지방이 블룩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가족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백. 뭐 이제 속칭 아이백이라고 네. 부르죠. 예. 왜냐면 저희 이제 아버님, 그다음에 아버님의 친척들인 이제 형제자매죠, 고모, 다 사진 찍으면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일찍이 시작되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이제 보이려고 예, 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술들을 꾸준히 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사실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백, 눈밑 처짐, 눈밑 지방 시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일단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순간 심해졌다 라고 하면 솔직히 저희는 시술을 위주로 하는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시술이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론은 시술은 안 돼요. 시술로 해결할 수 없다. 없어요. 저는 그 경우엔 성형외과를 찾아가셔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상 도대체 왜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영상의 목적은 첫 번째는 눈밑 처짐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밑 지방이 불룩 튀어나와서 눈밑 처짐이 심해지는 거를 예방하는 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병원에 와서 시술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기 전에 막아보자 라는 게 오늘 저희 영상의 목적인 거죠. 어떤 시술 하셨어요? 저는 아이서마지도 하고요. 눈밑에 아이리쥬란도 좀 맞고요. 이노플러스도 하셨죠. 이노플러스라는 눈밑 지방 재배치 레이저도 해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많은 것들을 해본 이유는 실제로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효과를 느껴야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사실 권하거든요. 웬만한 거는 사실 다 해본 것 같아요. 수술만 빼고. 심하게 생기기 전에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이 예방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하진 않지만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런 시술들을 전혀 안 받아보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비싸다는 아이 써마지라는 장비를 이제 아이백이 블룩, 눈밑 지방이 블룩 튀어나온 저희 아버님께 한번 궁금해서 해봤어요. 왜냐면 비싸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이제 눈밑 이 지방이 블룩 튀어나온 분들이 아이 써마지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 번도 권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아이백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약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도 있기는 하지만 그 비싼 시술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권할 수가 없어서 제 가족들한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이제 450샷이죠. 그 시술을 이제 아주 꼼꼼히 저희 아버님께 해드리고 이제 한 달 반, 2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 병원이니까 해드린 게 다행이다. 만약에 60대, 70대가 다 되신 분인데 그거를 했을 때 비싼 돈을 내고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 굉장한 컴플레인에 시달렸을 거거든요. 물론 연세도 있기는 해요. 나이랑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써마지라는 장비는. 근데 어쨌든 권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눈밑이 지방이 많이 불룩하게 올라오셨거나 한 분들은 저희는 이제 단호하게 시술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이거는 지방 재배치 수술 쪽으로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눈밑 처짐이라는 단어를 조금 세분화해서 분류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눈밑이 어두워 보여 하는 분들도 있고, 눈밑의 탄력이 떨어졌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눈밑이 불룩 튀어나왔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좀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눈 아래에 이제 잔주름들이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눈 밑에 이제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 이제 우리 눈 주변에 눈둘레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눈을 떴다 감았다 하게 도와주는데, 그래서 눈 아래에 이제 이렇게 물결처럼 가로주름이 생기게 되는 게 눈밑 처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여기에 눈물도랑이라는 인대가 하나 있죠. 그래서 그 인대는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느슨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있는 피부의 탄력이 좀 떨어지고 지방을 물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밑 지방이 불룩 튀어나오게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눈밑 처짐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실제로 눈밑이 꺼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눈물도랑 인대를 따라서 보면 이제 여기 딱딱하게 뼈가 만져지는데 그 자리가 꺼져 있는 분들, 그래서 눈밑 꺼짐이 있는 분들도 사실 눈밑 처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보통 눈밑 처짐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어디에 속하시는지를 아셔야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각각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저희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 우리 잔주름 같은 경우는 결국은 피부에 생기는 이제 주름이기 때문에 피부를 강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좋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스킨 부스터, 뭔가 재생 성분이나 혹은 이제 보습 성분들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부스터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얼굴 눈밑이 사실 그렇게 잔주름이 가장 많이 생기는 제일 큰 이유는 주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피부의 두께와 탄성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피부 이 얼굴에서 봤을 때 눈밑이 이제 가장 피부층이 얇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서 가장 먼저 주름이 보이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제일 약한 부위고. 그래서 눈 밑에 그런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시술은 뭐 아이서마지 같은 계열이 있을 수 있고, 뭐 얼굴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주는 시술 중에서 눈 밑을 최대한 붙여가지고 시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돌출은 이제 시술적으로 우리가 해결이 어려우니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지방 재배치, 지방이 결국은 피부층을 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삐져나오는 그 힘을 어떤 방법으로든 눌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예방적으로 우리가 피부를 계속 강화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잔주름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돌출은 예방할 수는 있다. 하지만 돌출이 이미 생긴 상태에서는 수술적으로 지방 재배치라는 방법으로 정말 말 그대로 재배치하는 거죠. 옆으로 퍼지게 하거나 아니면 좀 잘라내서 꿰매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눈밑 뭐 지방 재배치 주사, 눈밑 지방 재배치 레이저, 이런 시술이 저희 병원에는 없어요. 왜냐면 효과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주사들을 홍보하고 파는 사실 병원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가려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눈밑 지방을 뭐 좀 녹인다,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성분을 좀 섞어서 뭐 눈밑을 좋게 한다라고들 사실은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성분들은 그냥 스킨 부스터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거를 했을 때 볼록한 이 아이백이라는 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술들은 저는 진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한 아이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술로 솔직히 좋아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피부층에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결국 그 볼륨을 다시 채워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필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볼륨을 주는 콜라겐 실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스컬프라 같은 것들을 이제 가볍게 그 부위에다가 채워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뭔가 볼륨을 새롭게 메꿔주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시술적인 거 외에 어떤 홈케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크림 바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눈 아래랑 이제 눈 주변의 피부는 굉장히 얇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피지샘의 분포도 굉장히 적은 부위예요. 그리고 눈을 이제 깜빡깜빡 하면서 움직임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쉽게 건조해지고 쉽게 잔주름이 생기기 좋은 이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크림도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주름을 좀 펴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결국 보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그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아이크림을 꾸준히 젊었을 때부터 잔주름이 심해지거나 눈밑 탄력이 떨어지기 전에 꾸준히 발라주시는 거. 그래서 아마 아이크림이 비싼 것 같아요. 결국은 보습이랑 자외선 차단이잖아요. 말씀하신 아이크림 같은 걸로 보습을 충분히 해주고 눈밑까지 우리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할 수 있게 선크림 잘 발라주시는 게 사실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눈밑이 그렇게 좀 부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물 성분이 많은 거죠. 림프의 순환이 잘 되면서 피부의 조직이 어느 정도의 적절한 볼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림프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물이 이제 결국 얼굴에 차는 거죠. 그러면서 눈밑이
평상시보다 더 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림프 순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림프 마사지, 눈 밑을 기반으로 한 마사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림프의 방향을 일단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눈 밑에서부터 볼까요? 눈 밑에서부터 이제 림프의 방향이 바깥쪽을 통해서 그 광대를 지나서 귀 앞을 지나서 이렇게 턱 아래로 내려오고 우리 SCM, 우리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그 꾹꾹꾹 마사지를 이런 형태로 들어가 주는 게 하나의 길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눈 아래에서부터 이쪽 눈 안쪽으로 해서 코 옆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림프관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방향이 이 코를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는 방향 그대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눈 밑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와서 코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림프 양쪽 방향을 통해 가지고 마사지를 좀 해주면 그의 순환을 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얼굴 전체적인 부종, 눈 밑 쪽의 부종을 좀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영상의 핵심은 결국 눈밑 처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눈 밑에 잔주름, 주름이 때문에 생긴 눈밑 처짐인지, 아니면 아이백,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그거로 인한 눈밑 처짐인지, 세 번째는 눈밑 처짐보다는 눈밑 아래, 여기가 꺼져 있는 거, 그래서 눈밑 꺼짐인지, 그 세 가지를 조금 구분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는 예방이 중요하다. 눈밑 지방이 많이 불룩하게 튀어나오신 분은 여기저기 시술 전전하지 마시고 빨리 수술 받으셔라. 보통 이제 눈밑 처짐이 심하게 되시는 분들이 중년이 이상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하안검 수술이랑 그 다음에 눈밑 지방 재배치술을 동시에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좋은 이제 성형외과 병원을 찾으셔서 그쪽 가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낫지, 거기다가 이 시술 저 시술 뭐 눈밑 지방 주사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집에서 그런 예방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으로는 피부층의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 같은 거 잘 발라주시고 말씀드렸던 림프관 마사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